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는 깔렸다 비트코인입니다. 유동성도 이제 확보가 될 것 같고 미국 선거도 이제 비트코인의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서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는 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사실 저는 별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저번 주부터 봤는데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하다가 한 목요일부터 방향을 잡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되게 네이키드로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전화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사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올라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디어 쪽에서도 연락이 왔나요? 미디어 쪽에서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는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인간 지표잖아요. 인간 이제 지표. 동아님한테 이제 미디어가 비트코인 왜 오르냐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이제 끝물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아직 올라갈 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뉴스 한번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은 4.5% 상승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미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65K의 비트코인이 안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비트코인인데 다시 이제 회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굉장히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1%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5% 이제 상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스닥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뉴스는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준 부의장이 마이클 박에서 대형은행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이제 몇 주 전에 했었습니다. 건전성 규제라는 건 뭐냐면 은행들이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을 얼마만큼 취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은행들의 건전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을 건전성 규제로 완화했으니까 결국 자기 자본 대비 더 많은 위험 자산 즉 대출을 더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인 카시카리께서 연내에 25pp씩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뭐냐면 이 인물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매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 번에 걸친 이제 25pp 인하를 좀 예상을 해서 시장은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동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번에 이제 9월 달에 FOMC를 할 때 그 연준 매파 이사 중에 한 명이 공개적으로 이제 50bp가 아니라 나는 25bp 인하가 맞다라는 입장이고 미셸 보우먼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약간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이 사람의 공개 연설이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준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리더십에 기스가 간 거거든요. 좀 심하게. 연준 이사들은 파월이랑 같은 층을 쓴대요, 사무실을. 그래서 회의 들어가기 전에 들리는 얘기로는 방마다 방문해서 확답을 받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50bp야? 막 해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는 건데 이사들 사이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인데도 반대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왜 관심이 모였었냐면 미셸 보우먼이 이번 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냐. 이게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매파임에도 불구하고 FOMC 정리를 한번 해준 거거든요. 우리 저번에 50bp 내린 거 잘못되지 않았고 앞으로 25 내릴 거야. 근데 나는 이것도 조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매파인데 매파가 보기에도 사실 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 말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둘기파스러운 말을 한 건데 미셸 보우먼은 얘처럼 얘기를 안 했어요. 이번 주에. 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위험하다 생각한다는 톤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이제 리더십에는 금이 더 가는 양상이 연출이 됐고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미니애폴리스 연은인데 연준이 옛날에 미국이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진 어떤 제도적인 잔재가 있어요. 미니애폴리스는 사실 금융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총재거든요. 실질적으로 막 이런 영향
영향성 크진 않은데 어쨌든 이 자리가 있는 거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라는 자리가.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선물 시장에서 보는 금리 전망은 10월 달에 25bp를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50bp를 내릴 수가 있다가 반반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파 인사들의 이런 특이한 발언들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3일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 촬영일자가 이제 9월 27일, 이제 오후 10시입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8월달 이제 PCE가 발표가 됐는데, 그 PC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했습니다. 즉,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 이거 진짜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물가는 사실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연준이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잖아요. 물가 다 잡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더 내려간,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율이 2%란 말이에요. 2%인데 지금 나온 게 2.2%예요. 그러니까 0.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까지 물가를 잡은 거고, 근데 물론 이제 미셸 보먼 이사의 예상대로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로서는 파월이 내렸던 결론과 결정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주요 뉴스인데, 바로 중국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 국유 은행에 1조 위안 자본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됐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거의 확정하고 같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동환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검토로 기사가 나기는 했는데 저희가 요거를 그냥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표 자체가 인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장과 중국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싹 모여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요즘 거의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좀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도 내리고 유동성도 확 풀어가지고 좀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로 돈을 푸는 거고요.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반가웠던 이유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는 중국의 금리 인하 혹은 유동성 완화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았었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순유입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ETF가 현재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바로 전체 공급량의 4.367%로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최근에 대선 이제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께서 AI 좋아요, 블록체인 좋아요를 이제 외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입이 좀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은 이번 주에 순유입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제 주요 뉴스를 하나 살펴보면 바로 비탈릭이 올린 트위터인데, 이 비탈릭이 현재 강조하는 건 뭐냐면 웹2 금융과 이제 연관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위터를 좀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몇의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언급하면서 향후에 이더리움에 대한 유즈 케이스, 또 금융에 대한 유즈 케이스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먼 것 같지만 꾸준히 비탈릭께서 트위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9월 27일 오늘 일본 총리가 이제 당선되셨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인물인데 반아베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저금리 저물가를 지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 일본 이제 금리 상승 계속할까요? 9월 27일에 일본 총리 선거를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되게 주목해 보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8월 초에 저희 일본이 금리 인상하겠다고 한 다음에 한번 지옥을 갔다 온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트코인 하루 만에 막 10% 떨어지고 이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부
청산되면서 굉장히 세계 증시와 자산시장이 나락으로 갔던 날이었는데 그게 일본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결과였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아베노믹스를 거의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아베로 되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총리가 된 거거든요. 아베노믹스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 양반이 이제 3시 정도에 이게 결정이 났어요. 한국 시장으로는 주식시장 닫고 나서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있다가 인터뷰를 짧게 했었는데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일본이 심각해서 지금 어떻게 통화정책을 가져갈지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BOJ 수장이 지금 우에다 총재인데 우에다 총재도 사실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지 긴축적인 정책을 어떻게 펴서 물가 인상되는 걸 잡을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정이 된 거예요. 일본은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그럼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전 세계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번 주 방송 보시면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BOJ 금리 결정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동결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10월 달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뷰는 여전히 동일한데 이 양반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일본의 금리 상승 긴축 정책에 좀 저희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드린 이제 카멜라 해리스, 이제 암호화폐 좋아요, AI 사랑해요를 외치면서 시장에서 이제 큰 호응을 좀 받고 있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도 그렇고, 블록체인,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갑자기 좋은 이제 의견을 내시는데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저의 개인 의견인데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코인 업계 사람들이 만나자 해도 안 만났어요. 약속을 심지어 잡아놓고 3번이나 파토를 내고 3번 만에 나왔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코인베이스 CEO 막 이런 사람들이 가보이니까 거기에 이 여자는 없어. 그냥 이 여자의 참모들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도 줌 미팅으로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청 홀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2차례 연속으로 22일에 한 번 무슨 뉴욕의 무슨 모금 행사에서 내가 당선되면 인공지능이랑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또 어디 무슨 경제클럽 어디 가가지고 연설에서 카말라 해리스의 약점 중에 하나가 경제 정책이 되게 부실하다는 게 이 여자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후보가 이제 경제 정책을 좀 그럴싸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날은. 그러면서 미국이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트럼프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데 똥줄이 타고 있다.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어떤 메시지나 정책들이 대부분 굉장히 중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좀 혹할 만한 것들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재밌었던 건 뭐냐면 2번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를 했었을 시점이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 7시에 제가 이제 아침 먹고 집안 청소하고 막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 실제로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뭐 종합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흑묘, 백묘죠. 트럼프가 되든 카말라가 되든 암호화폐 방해 안 하고 산업적으로 육성해주면 좋은 건데 어쨌든 얘기한 거니까 그건 좋은 거고 아마 그날의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한 2% 정도 올랐고요. 2번째 발언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는 거에 약발이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이제 시장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알트코인 이제 시즌 인덱스가 이제 꽤나 많이 상승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제 20% 이제 미만까지 내려왔던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센티먼트가 이제 39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75인데 지금 꽤나 많이 올라가고 아직도 올라갈 충분한 룸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동환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주 개별 코인 섹터별로 한번 보면요. AI 코인이 다들 알다시피 많이 올랐고요. AI 코인이 오른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 죽어가던 엔비디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9월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던 주도주 중에 하나였고요. 주도주 자리를 내주는가 싶었더니 사실 9월 5일에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그 이후로 계속 수직 상승해서 지금 거의 $100였었던 것이 $124
$100달러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가는 바람에 AI 코인도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섹터는 이제 밈코인이죠, 역시. 밈코인들이 엄청 시총이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지표 자체가 어떻게 만드냐면 비트코인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있는 알트코인을 이제 계산을 해서 얘네가 3개월 이동평균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애가 몇 개가 있는지 카운트하거든요. 지금 이제 39라는 거는 39개가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코인이. 그럼 이제 이런 게 75개가 넘으면 그때부터 알트 시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알트 시즌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더리움이 상당히 아웃퍼폼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실 이제 주초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말에 갑자기 얘가 비실비실하더니 주말부터 솔라나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 시즌은 누가 오르든 상위 100개 중에 75개만 비트코인을 앞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긴 한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솔라나 관련한 것들, 그리고 AI 관련한 것들, 그리고 밈코인, 요렇게 세 가지 섹터가 저는 유망하지 않을까 싶고, 뭐 이도저도 아니고 좀 난 사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비트코인 잡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9월 지금 거의 마지막 주잖아요. 지금 이번 주 상승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10월 달에 조금 더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I 코인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텐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타오라고 하는 이제 티커를 쓰는 코인인데,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지난달에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친구입니다. 사촌이 누군지 아세요? 업타운 펑크를 작곡하고 이제 노래 불렀던 마크 론슨이에요. 영국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가장 유명한 가문 꼽으라고 하면 론슨가인데, 이 친구가 론슨가에 장가를 갔어요. 꽤나 이제 기존에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했을 때 이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왔을 때 이렇게 삼겹살하고 소주 먹이면서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요즘도 종종 연락하는데, 이 친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타오 사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능성 없다. 스타트업들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어떻게 만드냐. 구글도 있고, 페북도 있고, 상대가 안 된다. 블록체인으로 이것까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시나 어디서 주워 듣고 온 정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약간 역시 가문의 영향력은 역시 크구나. 어서 또 고급 정보를 또 저한테 흘렸던 건데 제가 또 못 알아듣고 주제 파악을 못했구나. 이런 좀 아쉬움을 좀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에서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이제 섹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파이라고 하는 이제 섹터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왜 생소하냐면 새로 나온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건데, 솔라나 재단이 지금 페이파이를 굉장히 밀고 있다는 정보를 좀 입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솔라나 재단과 이제 같이 미팅을 했는데, 이 페이파이에 굉장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다는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솔라나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매년 한 5%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그 솔라나가 이제 가스비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제 31 밀리언 달러인데, 블록 리워드로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가져가는 게 335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즉 319.7 밀리언 달러가 결국 인플레이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가스비로서 이게 맨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재단도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다. 이거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바로 페이파이다. 그럼 페이파이와 인플레이션이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 지금 재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밸리데이터들이나 기관들이나 솔라나를 예치한 사람들한테 미래에 나올 인플레이션, 즉 솔라나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을 좀 기획하고 있다고 해요. 미래에 창출되는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해서 평가 금액을 매기고 거기서 일정 금액을 이제 대출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솔라나가 이제 시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유인하려고 하는 지금 재단 측의 방향이 좀 잡혔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페이파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그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이 휴마라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와 크레딧 카드, 더 나아가서 이제 RWA 시장까지 계속적으로 솔라나 재단과 같이 좀 키워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페이파이에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공유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 상승도 좋고, 그다음에 뭐 솔라나, 이더리움 상승도 좋은데 이 상승 속에서 주목받았던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솔라나 주도의 민코인이 문댕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문댕이 굉장히 빠르게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뭐 민코인이다 보니까 뭐 일주일 만에 뭐 한 10배씩 오르는 코인인데, 지금 트위터에 가보시면요, 이 하마, 이 문댕 사진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드를 키면은 다 문댕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로 수익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트위터에 보니까 한 8,000불 정도 투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뭐 100만 달러가 됐다. 막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갖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2023년도 이제 하반기 때 봉크라고 하는 솔라나 밈코인이 이 상승장의 시작을 알렸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문댕이 또 올라가니까 이번 이제 알트코인 상승장이 이제 시작될 수도 있다 기대를 가지면서 전 개인적으로 문댕을 좀 샀습니다. 근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역시 인간지표다라고. 민코인하고 저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근데 그 8,000달러 사셨다는 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1밀리언을 벌어서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근데 나는 죽어도 진짜 이렇게는 못하겠구나. 왜냐면 저는 여기다 8,000달러를 넣을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안 했을 것 같아.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밈코인 트레이더들은 좀 넘사벽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하고 한 주간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뉴스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